최근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들에게 이른바 무학과 무전공 입학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학과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해 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국립대들에 대해서도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컬 3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학과 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선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고 이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아니라 대학을 시장이 직물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본질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 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단체장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민정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소위 이제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사실상 무분별하게 대학 난립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그걸 오히려 조장했던 사람이 이주호 장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로 우리가 전락을 하게 되면서 학력 인구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이것은 곧 대학의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대학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일부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 이 상태로 무원칙하게 방치하는 그런 교육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방대학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이 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주호 장관은 현재 이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현재의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여전히 30여 년 전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수단으로 해서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팽개치고 대학의 자율성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과 일방적이고 강요된 정책을 가지고 대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학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살아남을 대학들만 살아남고 예산에 부응하는 예산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들만 남겨놓겠다. 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주명 교수님께서 시장주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그 원리를 똑같이 오늘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위기의 절박함은 너무나 심각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생태계의 대전환이 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수단으로 하는 정책 강요 방식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무전공, 무학과 제도도 이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실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수단으로 해서 30% 이상의 학생들의 무전공 무학과 입학 제도를 강요하는 거고, 이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에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단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만에 대학 정책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이어갈 우리 사회 전반의 비전과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임기 5년 끝나고 나면 끝이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후과는 우리 국민 전체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립대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국립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즉각적인 저는 중단을 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정말 진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을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위원장 남중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현상은 재정지원이라는 칼을 들고 상호 약탈식 재정지원으로 적자 생존, 우성 열패, 약육강식이라는 밀림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현상은 202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소위 일부 서너 개 인기 대학 외에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수들에게 큰 충격을 가할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하는 폭주를 해왔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전국 교수연대회의가 출범하여 벌써 1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강요하고 있는 정책은 각종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학과 제도에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컬 3.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학과 제도 등 가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내세웠으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사립대학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를 활용해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라는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이에 전국 교수연대회의는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윤석열 정부의 무학과 제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처럼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교육자인 강민정 국회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정희입니다. 저는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6년에 제가 임용되었을 때에 비해서 저희 학교에서 벌써 700명 정도의 입학생을 줄였습니다. 그때는 2,500명이었는데 지금 1,700명대의 입학생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그 수시 입시 결과는 40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정시 모집을 하겠지만 그 4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 주변의 전문대학에서는 1년에 300명씩 400명씩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전은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남부 지역에 비해서 곧 학교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소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곧 10년 이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무전공 무학과 제도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정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집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의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학과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해왔다. 학령 인구가 줄으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과 지역대학들은 이 제도의 폐해를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 단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립대학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 대학이 이미 20여 군데나 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국립대들에도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3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학과 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무학과 제도 도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긴축 예산은 많은 국립대가 인건비, 공공요금, 학생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 정원의 30%를 무학과로 뽑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 이 전공 중심 체제에서도 학생들은 전공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바꿀 길이 열려 있다. 무학과 제도를 이미 시도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과거 학부, 계열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본 적도 있고 지금도 일부는 자율전공학부로 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중 실패한 사례가 많고 실시하더라도 매우 제한적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대규모로 무학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학 현장에서는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제되는 무학과 제도가 가져올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학사관리 방치, 대학의 서열화 강화, 지역대학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균형 잡힌 학문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대학 운영의 파행을 야기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라 소위 사회가 이야기하는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학과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로 인해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조화로운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하여 특정 전공에 편중된 시스템으로 구조 조정될 것이다. 만일 이 인기 전공이라는 것이 자주 변한다면 대학은 그에 대응해서 교수, 시설,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 교수를 뽑았다가 몇 년 뒤 인기가 없어지면 그 교수들을 다 퇴직시킬 것인가?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실험실을 몇 년 후에 인기가 없어지면 한꺼번에 철거하여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인가? 대학은 장기적으로 교육 및 연구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규모의 무학과 제도 운영은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변덕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비정규 교수를 선호할 것이고 시설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충 운영하려 할 것이다. 둘째, 무학과 제도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작용은 훨씬 심각하다. 무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대학이 개별 맞춤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우수한 학생들 혹은 부모의 관리를 받는 학생들은 알아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소수이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전공보다는 소위 인기 전공의 졸업장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무학과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교과목보다는 듣기 쉬운 교과목을 이것저것 듣고 아무런 전문성 없이 졸업하기 십상이다. 또한 비인기 학문, 교과목은 아예 개설이 안 되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무학과 제도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지 않고 오히려 좁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무학과로 들어온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이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과의 갈등 문제, 학사 관리 문제가 벌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간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지역대학은 고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간 서열화 문제가 심각한데 무학과 제도의 대규모 시행은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을 강화할 것이다. 무학과로 대거 뽑는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 무엇을 공부할까 보다 더욱 대학의 이름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지역 대학들은 무학과 제도의 강제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충원하는 조력책이자 지역 대학의 미달을 방치한 후 소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특성화를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내걸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무학과 제도를 교육부는 왜 강제하는 것일까? 무학과 제도가 과거 일부 사립대학이 학과 통폐합 등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 정규 교수를 비정규 교수로 바꾸고 돈이 벌리는 전공을 늘리려고 했을 때 동원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힌트가 담겨 있다. 즉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아니라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과 학생, 지역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